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매달 25일 날 30만 원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커피값 계좌입니다. 이제 커피값 계좌는 지난번 영상에서 41주차까지 커피값 계좌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41주차가 11월 27일이었고 이제 커피값 계좌 이제 42주차와 43주차를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주차 때도 뭐 장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원금이 330만 원이고요. 그래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었고, 이제 예수금은 한 85만 원 정도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계좌 상태는 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종목들은 지난주 41주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 관련 주들을 2차전지나 이런 쪽들을 좀 많이 안 갖고 있어서 종목들을 뭐 삼성 SDI나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을 조금 이제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42주차가 이제 12월 4일이죠. 지난주에 또 이제 원금은 330만 원 상태에서 이제 85만 원 정도인데 예수금이 지금 한 30만 원 정도로 변했죠.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제 41주차에 평가 금액이 60만 원 정도였는데 플러스가 이제 66만 원 정도로 상승을 했죠. 수익률은 지금 24%에서 22%로 떨어졌지만 이거는 뭐 이제 주식을 더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한 원금 대비 수익률이니까 그렇고요. 근데 이제 뭐 수익 금액 자체는 66만 원 정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종목들은 제가 이제 요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 전기를 두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제 국보 디자인을 1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국보 디자인 이렇게 10주가 있죠. 사실 이제 국보 디자인을 매수한 거는 이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조금 뭐 볼 때 이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박용혁 대표님의 그런 매매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박용욱 대표님이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박용욱 대표님이 사시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사고는 있는데 보시면 뭐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한이랑 이제 서한과 같은 이제 중소형 탄탄한 건설사나 이런 종목들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건설주가 서한밖에 없는데요. 이제 본 계좌에는 IS 동서나 뭐 건설주는 서한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나 이제 LG 하우시스 요 정도 것들을 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서한 같은 경우는 워낙 지방 건설사 중에 정말 저평가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매수를 했고요. 사실 이제 건설주 자체는 별로 그다지 좋게 보진 않습니다. 뭐 건설주 자체는 지금 건설주들이 이제 아파트 주택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또 이제 뭐 그게 뭐 영속적이지 않고 이제 또 이제 기존의 건설사들이 많이 이제 뭐 이득을 봤던 뭐 해외 플랜트 같은 분야가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주는 별로 그다지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제 서한 같은 경우는 되게 대구 지역의 중소형 건설사인데 이제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해서 샀고요. 이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건설주보다는 뭐 LG 하우시스라던가 이제 국보 뭐 IS 동서 이런 거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좋아지고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죠. 뭐 샤시나 창호 같은 걸 더 좋은 걸 쓰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들을 조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일환해서 국보 디자인도 아마 IS 동서나 LG 하우시스나 이런 거와 비슷하게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회사인데 이제 보시면 뭐 피델리티 이것도 이제 피델리티 펀드 같은 경우도 좀 가치 투자를 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뭐 대주주 지분율도 높고 대충 뭐 53%, 8% 더하면 60%죠. 60%인데 뭐 70%.
박영혁 대표님 것까지 하면 70%, 이제 피델리티까지 합치면 75%네요. 그러면 뭐 실제로 한 25%니까 물량도 많이 잠겨 있죠. 잠겨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하고요. 뭐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슈 이제 당기 순이익이 매년 한 100억, 130억 정도가 나는 회사인데, 코로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뭐 이 3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계절적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지금 벌써 한 100 한 2, 30억 정도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뭐 꾸준하게 뭐 150, 160억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비슷한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PS로 보면 EPS가 보통 한 18,000원, 1,800원, 뭐 2,000원 정도 꼴인데, 이게 3개 더하면 얼마네요? 1,400원, 한 1,700원 정도 되네요. 한 2,000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럼 EPS가 2,000원인데 주가가 18,000원이니까 PER이 9 정도가 되죠. 9 정도가 되고, 이제 BPS 같은 경우도 뭐 17,000원, 18,000원 정도, 올해는 1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뭐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도 100% 이하니까 낮고요. 배당도 뭐 300원이니까 한 1.5% 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좀 이게 퍼가 10 이하면 그래도 좀 낮은 편이죠. 예전에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가구 쪽이나 이런 거에서 좀 한번 이슈가 받았던 게 이제 한샘 같은 회사가 뭐 이렇게 가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저평가되다가 한때는 이렇게 이득을 많이 했었죠. 요때 한샘 같은 경우 요럴 때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추락을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국보 디자인 이런 회사들도 뭐 이렇게 뭐 PER 이렇게 엄청 뭐 성장성이 높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성은 안정적이겠죠. 그냥 어느 정도 계속 리모델링이나 사람들의 그런 집을 꾸미고자 하는 그런 이슈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PER은 한 8, 9 정도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이제 이런 회사들도 이익이 좀 증가하면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면 또 증가할 수가 있죠. 이제 더 증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뭐 한 뭐 2배 정도? 그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집을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42주차에 보시면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국보 디자인이랑 이렇게 삼성전기를 매수를 했었고요. 매수를 했고, 이제 수익률은 66만 원 정도 수익률이 돼 있고요. 이제 지난주였던 이제 12월 11일 지난주죠. 똑같이 원금 330만 원에 이제 예수금은 이제 35만 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고, 수익금은 70만 원으로 또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시장은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수익률도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장이 정말 좋습니다. 뭐 다빨간색이죠.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뭐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요. 여기 아모레 한 주식만 빼놓고 전 이제 종목들이 다 빨간색이네요. 다 빨간색이니까 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 조금 이제 이슈될 만한 게, 제가 보유 종목들 중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이제 유한양행과 보령제약이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0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보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했고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제 한 주당 이제 무한양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주당 발표한 게 0.05주입니다. 한 주당 0.05주를 주니까 2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령제약은 한 주당 0.0999 997였나?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충은 10주당 한 주인데 10주를 갖고 있고, 이거 곱하기 0.9975 이렇게 하면, 이걸 하면은 해볼까요? 는
이제 10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10주가 한 주당 0.097호인데 이제 10주를 갖고 있으면 0.0이죠. 0.0997호면 한 주를 못 받습니다. 한 주가 안 되니까 이제 11주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11주를 갖고 있으면 1.097주가 되니까 이제 한 주당 0.0997호를 주니까 10주를 갖고 있으면 복사해서 이제 10주를 갖고 있고 11주를 갖고 있으면 10주에다 이게 10주를 곱해 볼까요? 10주는 이제 아니죠. 잘못했네요. 이게 10주고 이게 지금 11주죠. 이렇게 하면 10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가 조금 안 되고요. 11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11주를 갖고 있어야 한 주를 무상증자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한 보령제약이 5주 정도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봐서 한 6주 정도를 더 매수해서 이제 11주를 받아가지고 11주를 맞춰가지고 이제 무상증자를 한번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20주를 채워야 한 주를 받는데 이제 20주를 채우려면 16주를 더 사야 되는데 유한양행 지금 16만원이다 보니까 16주면 이제 거의 100만원 돈이 있어야 돼서 유한양행은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보령제약은 그렇게 해서 무상증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참 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계좌 보시면 제 계좌도 보시면 이렇게 뭐 다 플러스니까요. 이제 뭐 얘 하나만 아모레지 우만 하나만 플러스로 돌아서면 이제 전 계좌가 빨간색일 정도로 장이 좋은데요. 만약에 지금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본인의 그런 매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매매를 하고 이상하거나 조금 뭐 매매 전략이 조금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들만한 장세거든요. 뭐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조정 장세가 한번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둘 다 염두에 두셔서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